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나,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경기 회복 관련주랑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10개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에 이 타사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중국에서는 계약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 쪽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보니까 21년 10월 한국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1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라고 하고 역대 10월 반도체 수출 중 2등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디램 쪽의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디램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실적 증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를 좀 하다가 나중에 한번 터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페드의 이번 의회에서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이 대완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반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얼만큼 크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내년 조기 긴축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니 알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모르셨던 내용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만으로는 이미 계속 예견이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게 금리 인상에까지 엮이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이게 한국은 미국 쪽의 기침에 그냥 몸살을 앓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더욱 겁나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10월 제조업 PMI가 60.8로 전월보다 0.3% 낮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ISM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유지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 84.05달러 여기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긴축 우려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 약세, 달러화 강세, 금 가격 상승이 연이어서 이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은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다시금 이 원유 쪽, 가스 쪽에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이랑 또 엮이잖아요. 금리 인상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이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우주항공 쪽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괜찮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존이 내년 4분기 첫 인터넷 위성 발사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이면은 블루 오리진이죠. 이쪽부터 해서 이 스페이스 X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쭉쭉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시그널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은행 또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고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장기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각 기업들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영업이익이 1.8%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1.8이라고 해서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하락세예요. 자, 이 원자재가 어떤 식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관이 요즘에 계속 사고 있죠. 안 쉽니다, 얘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종목의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외국인이 예상치긴 하지만 빨간불이 굉장히 크게 달려있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오늘 딱 끝나고 나서 확정치가 나왔을 때 다 빨간색이라면 이 두 군데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정도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위치는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 BNC 차트를 한번 보자면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91선 지지 요번에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쌍바닥의 그림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저항으로 본다면 21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21선이 생명의 라인, 이 종목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안 떨어지고 21선을 뚫고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61선을 그럼 저항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 이상을 볼 타이밍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이었거든요. 이 60일이랑 90이나 100이나 121선 사이에 종목이 위치를 하면서 21선을 뚫고 21선이 돌아가는 순간 쭉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많이 나오곤 했거든요. 이게 이 한국 BNC에서도 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급 좋죠. 그리고 21선 막 뚫어주려는 시도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뚫으면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와서는 절대 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홀딩을 오래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와서 안 돼요, 그건.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에도 이 한국 BNC 제가 이거 종목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 위든 아래든 안 한다라고 했어요. 저라면 21선 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를 하겠다고. 다 왔잖아요, 지금. 신규 매수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봐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한국 BNC에. 근데 지금 사진은 말고요. 조금 더 오르고 21선 돌파하고 21선 위로 약간이나마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또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리하세요. 빠르게. 올리는 것 자체가 페이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황별 전략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탔는데 자리 어떻게든 잡아주는 것 같아. 91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이탈 하나 싶다가도 금방 회복을 해. 홀딩 해야겠죠. 자, 여러분 기다리셨던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BNC 고생하셨던 분들 마지막 그 핵심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61선을 저항으로 잡으실 게 아니라 이 비어있는 매물대 공간 있잖아요. 한 4만원 부근. 여기 이상까지는 한 번 정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 한국 BNC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